박서진, 32세 회사원. 그는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 앉아 보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서진의 유일한 문제는 그의 불편한 자세였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앉아있는 자세가 그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목과 어깨에 오는 통증은 처음에는 근육의 지방질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어젯밤에는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잠에 섰겠다. 모든 것이 그의 불량한 자세 때문에 비롯된 결과였다. 그는 결국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거북목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거북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를 읽으면서 그는 자신의 자세를 반성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그는 인터넷에서 자세가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충격적인 사실에 그는 깜짝 놀랐다. 나쁜 자세는 거북목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두통, 허리 통증, 심지어 소화 문제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있었다.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몸의 균형을 무너지게 하고 면역체계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 하나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 서진은 심각성을 느꼈다. 단순히 통증을 넘어 그의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박서진은 결심했다. 그는 사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다. 주말에는 동네의 필라테스 센터에 가서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세 교정을 도와줄 수 있는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자기 전에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었다. 몇 달 후 서진은 크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거북목으로 인해 느꼈던 극심한 두통은 사라졌고 어깨와 목의 뻣뻣함도 현저히 줄었다. 무엇보다 그는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작은 변화의 시작은 그러나 그의 전반적인 삶까지 바꾸어 놓았다. 건강이 향상되면서 업무 효율도 높아졌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자율자세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단순히 개별의 건강 문제 해결을 넘어 전체 조직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서진은 깨달았다. 올바른 자세가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그 이후로 그는 바른 자세로 앉는 것에 대한 철저한 연습을 멈추지 않고 유지해 나갔다. 삶의 자세도 바르게, 몸의 자세도 바르게. 나는 그의 신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피곤한 도시의 한복판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바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며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수들을 반복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생산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잠의 마법사로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면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조언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훌륭한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잠의 마법사는 누구나 스스로 숙면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이드는 4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환경이었습니다. 잠의 마법사는 매일 밤 장막을 내리는 것처럼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조명이 차단되도록 어두운 커튼을 설치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귀마개나 흰색 소음 기계를 사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침실의 온도 조절도 언급하였는데 잠자기 좋은 온도는 약 18도에서 22도 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잠자리 루틴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잠의 마법사는 낮 동안에는 밝은 빛을 최대한 많이 쬐고 밤에는 점차 어둡게 조절하여 몸이 스스로 수면 신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식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과식을 피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알코올을 저녁 시간대에 멀리하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밀크티 한 잔이 진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권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준비가 있었습니다. 잠의 마법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명상이나 요가 또는 취침 전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기기는 잠들기 전 최소 30분 전의 사용을 그만두고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이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다시 생기를 얻어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그 가이드를 꿈의 책이라 부르며 서로 공유하였고 숙면의 비밀을 찾은 마을은 행복의 마을로 변해갔습니다. 이처럼 수면 환경과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일상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숙면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의 마법사의 지혜로운 가이드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의 건강 마스터라고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할아버지 김이었다. 할아버지 김은 언제나 기운이 넘치고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지 배우고자 찾아왔고, 할아버지 김은 자신의 비법을 기꺼이 공유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첫 번째 비결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오. 할아버지 김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풍경을 한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 자연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에너지가 하루 종일 그를 활력 있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음식이요. 당신이 섭취하는 것이 곧 당신이 되는 것이요. 할아버지 김의 식단은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자연에서 얻은 약초들로 가득했다. 그는 특별히 발효식품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장 건강을 최적화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아침 직접 만든 김치와 청국장을 먹었고, 때때로 마실 때는 장 건강에 좋은 발효 음료인 막걸리를 즐겼다. 다음은 운동이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기운이 막히게 마련이요. 할아버지 김은 일주일에 3번 요가와 태극권을 연습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그는 또한 그 동작을 통해 본인의 호흡을 컨트롤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요. 할아버지 김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다. 그는 명상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준다고 믿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30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며 하루 동안 자신이 감사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사람들은 할아버지 김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결국 할아버지 김의 비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승되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그의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가이드가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지쳐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끝없는 일과 책임 속에 파묻혀 있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치기 마련이다. 그런 나를 구원해줄 무언가가 필요했고 마침내 나는 명상이라는 조용한 위안을 찾기에 이르렀다. 명상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 나는 인터넷에서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초간단 명상법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다. 시간이 부족한 내게 딱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 먼저 나의 마음과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방 안의 조명을 은은하게 조절하고 다소 답답한 공기를 상쾌하게 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그리고 부드러운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난 후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했다. 명상법은 무척 간단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시작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온몸이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으나 나는 호흡에 집중하며 그 생각들을 천천히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멈추며 4초 동안 내쉬기를 반복했다. 이 간단해 보이는 호흡법이 신기하게도 내 머릿속의 소음을 잠재우고 동시에 내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명상법을 반복하면서 점차 내 안에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는 나 자신이 더 차분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주하고 있음을 알았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하고 나니 이 초간단 명상법이 나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모든 경험 이후 내가 얻은 깨달음은 명상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나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라는 것이었다. 결국 나의 삶은 이렇게 작은 명상법을 통해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